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사이에서 유행하는 게임들 중 로블록스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양한 연령에서 유행 중인 마인크래프트는요. 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유튜브, 일상을 업로드하는 인스타그램, 코로나19로 인해 필수가 되어버린 화상회의 어플 줌까지 이 모두를 하나로 아우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메타버스인데요. 이 메타버스라는 말 요즘 여기저기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고 있죠. 게임부터 시작해서 메타버스 기업 발표, 메타버스 설명회, 메타버스 면접, 메타버스 취임식, 심지어 메타버스 동창회까지 이렇게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안 쓰이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인데요. 이 메타버스에 대해 그래픽카드로 유명한 엔비디아의 젠슨 왕 회장은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The metaverse is coming.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저 한순간 유행이다, 마케팅이다, 혹은 말장난이다 등 부정적인 이야기도 들리는 논란의 단어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메타버스가 뭐길래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걸까요? 메타버스는 1992년 소설 스노크래시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가상, 초월을 뜻하는 메타와 우주, 현실을 뜻하는 유니버스가 합쳐진 단어로 현실을 초월한 가상세계라는 뜻인데요. 당시 소설에서는 그저 가상세계 정도의 의미로 쓰였지만 15년 뒤 미국의 사회변화 연구단체에서 이를 더 넓은 의미로 발전시켰습니다. 단순히 가상세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존재하는 인터넷 세상 등을 포괄하는 의미로 메타버스의 개념이 확장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메타버스는 지금도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죠. 메타버스는 생각보다 예전부터 존재했습니다. 90년대 처음 PC통신이 도입되었을 때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유행했었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하더라도 버디버디, 싸이월드 같은 SNS를 정말 많이 썼는데요. 이 커뮤니티 공간 역시 사람들이 모여서 활동하는 가상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메타버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지금 현재 널리 쓰이는 SNS인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도 마찬가지고요. 또 많은 사람들이 즐기는 다양한 온라인 게임 또한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넥슨의 바람의 나라나 NC의 리니지, 블리자드의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를 들 수 있죠. 또 요즘 유행하는 주식시장에 엄청난 광풍을 불러온 로블록스와 네이버가 최근 인수한 제페토도 마찬가지의 맥락이고요. 이런 SNS나 게임 같은 초기 메타버스에서는 아바타라는 자신의 디지털 대리인을 통해 디지털 세계에서 연결되며 사람들과 상호작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게임들 중에서 또 다른 유형의 메타버스가 나타나는데요. 바로 2016년 전 세계를 강타했던 포켓몬 고입니다. 이 게임은 현실 속의 세계의 포켓몬을 가상의 이미지로 보여주고 유저는 이를 잡는 시스템인데요. 이런 게임들을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즉 AR 게임 혹은 증강현실 게임이라고 부릅니다. 이 증강현실 또한 메타버스의 한 종류라 볼 수 있죠. 게다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한 부분 역시 메타버스의 영역인데요.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활동이 증가하면서 떠올랐던 줌이라는 어플을 통한 화상회의, 모임 역시도 메타버스의 세계들 중 하나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나니 이것도 메타버스, 저것도 메타버스, 뭔가 좀 복잡하죠? 그래서 기술연구단체인 ASF에서 정의한 4종류의 메타버스로 한번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온라인에 기록하는 SNS와 같은 메타버스는 라이프로깅 세계, 현실 속 나의 모습을 온라인에 그대로 투영하여 줌과 같은 화상회의나 원격 수업, 팬카페에 가입해 활동하는 메타버스는 거울 세계, 월드 오브 워크래프트 같은 온라인 게임에서 특정 인물로 활동하며 게임을 즐기는 것은 가상세계, 마지막으로 포켓몬고와 같은 AR 게임 및 콘텐츠는 증강현실 세계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SNS, 화상회의, 온라인 게임, AR 콘텐츠 대부분 이미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던 것들이잖아요. 그런데 새삼스럽게 이런 걸 가지고 메타버스니 미래니 하냐는 거죠. 사실 이런 의견은 일부 IT 업계 종사자들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게임계에서 메타버스에 대한 비판이 정말 많은데요. 유명 게임 유통 플랫폼 스팀의 CEO인 게이브 뉴엘은 메타버스로 빠르게 돈을 벌어보려는 세력이 많다. 그들은 여러분은 이 맞춤형 아바타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10년 전에 나온 이야기다. 당신이 처음 알아낸 멋진 것이 아니다 라면서 메타버스 열풍에 대한 비판을 하기도 했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 역시 이 메타버스에 대해 그저 마케팅 용어에 불과하다 라는 우려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우려에 힘을 실어주듯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메타버스라는 타이틀을 내걸고 행사를 주최한 건물이나 행사장을 3D로 꾸며서 관람객을 초대한 다음 그 어떤 후속 콘텐츠도 없이 방치만 하기도 했습니다. 예산 낭비라는 지적과 함께
메타버스는 그저 마케팅에 불과하다라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사례로 남고 말았습니다. 사실 메타버스를 향한 논란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우선 메타버스의 개념이 너무 넓다는 것과 당장 혁신인 것처럼 밀어붙이는 일부의 태도, 이 정도로 볼 수 있겠는데요. 누군가는 게임적인 측면만 보고 게임이랑 다를 게 없다고 주장하고, 또 누군가는 인터넷의 측면만 보고 인터넷이랑 다를 게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앞서 몇몇 개념들을 소개해드리기는 했지만 메타버스는 계속해서 완성을 향해 발전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나온 것들로만 정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이것이 거대한 혁신을 일으킬 것이라고 홍보하면서 이미 등장한 온라인 게임, SNS, 메신저에 메타버스라는 이름만 붙여서 혁신적인 것으로 포장하는 일부의 태도가 메타버스의 존재 유무에 대한 논란을 가중시켜버렸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일부의 설레발과 포장, 이런 것이 문제인 거지, 메타버스라는 개념은 계속해서 천천히 완성 중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무엇이 진정한 메타버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직까지 제대로 실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진정한 메타버스는 현실과 가상이 완전히 융합된 세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온라인 게임을 하고 메타버스라고는 하지만 온라인 게임의 활동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우리가 온라인 게임에서 사냥을 한다고 해서 현실에서도 진짜 사냥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요. 하지만 진정한 메타버스가 실현된다면 온라인에서의 활동이 현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진정한 메타버스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인터넷과 현실과의 괴리감이 사라진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이렇게 현실감이 있는 가상세계, 현실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선 비주얼적으로는 2D보다는 3D로 구축이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무래도 2D에 비해서 3D가 훨씬 더 현실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게임이면 게임, 교육이면 교육, 이렇게 한 가지에만 특화된 메타버스 세계가 아닌 게임, 교육, 그리고 홈페이지 제작과 경제활동, SNS까지 모든 것이 통합되고 연결된 세계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메타버스는 단순히 게임만 하거나 미팅만 하고 끝나는 공간이 아닌 일상에서 중요한 지식, 쇼핑, 재미, 건강, 경제활동 등을 통합해서 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더 나아가 주어진 콘텐츠만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 소비자가 스스로 필요한 콘텐츠, 즉 앱을 제작하고 소비할 수 있는 기반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 있는 메타버스를 구축하기 위해 다양한 곳에서 여러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엑스도 의미 있는 메타버스 구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요. 팀엑스 메타버스는 스콘이라는 3D 콘텐츠 제작 스튜디오로 3D 홈페이지나 상품 소개, 교육 콘텐츠 등 다양한 서비스를 소비자가 3D로 만들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트라는 인터랙티브 콘텐츠, 게임 제작 스튜디오로 여러 가지 멀티 콘텐츠, 게임을 올려서 유저 간의 폭넓은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서비스를 만들 것이라고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둘을 기반으로 한 올인원 메타라이프 세상, 티바인이라는 가상 융합 서비스를 통해 콘텐츠뿐 아니라 새로운 경제와 직업을 꾸려나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저희 팀엑스가 만들 메타버스는 소비자가 원하는 대로 앱을 만들고 원하는 대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또 다른, 그리고 진정한 메타버스 기대되지 않으시나요? 자, 이렇게 메타버스가 무엇이고 미래의 메타버스는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혹시 아나요? 미래에는 약속 장소에 갈 때 버스나 지하철 같은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통해 접속하면서 다니는 것이 보편화 될지도요. 혹시 출근이란 것도 사라져 있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팀엑스였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